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주택 임대 소득을 신고하는 거 두 번째 편인데요. 공동사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자는 이게 주택수를 판정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주택수를 판정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신고는 또 어떻게 그 계산을 할지, 그것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택임대소득 신고 2편입니다. 자, 공동사업자를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기본적인 거 한번 더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자는 총수익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신고하는 거는 월세가 있고요, 보증금이 있다 그랬죠. 자, 월세는 2주택자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주택이 한 채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월세를 받더라도 세금하고는 관계없죠. 다만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집이 한 채지만은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싼 주택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판단을 해서 이때는 월세를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2주택자부터 월세가 과세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이죠. 보증금은 이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세 보증금 받았을 때 이제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33클럽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집이 3채 이상이면서 and 동시에 이 집으로부터 받아들인 보증금을 다 합치니까 3억을 초과한다. 3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33클럽일 때 우리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월세는 계산하는 방식은요, 뭐 심플하죠. 월세는 한 달에 받은 월세 곱하기 월수 하면은 이제 월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증금은 간주 임대로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죠. 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임대 보증금에서 3억을 뺀다 그랬죠. 3억 빼는 거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100% 전부 다 돈놀이 하는 거는 아니다 그랬죠. 생활비로 쓰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한 3억 정도로 보고 3억은 이제 빼줍니다. 거기다가 또 40%를 갖다가 또 빼주네요. 60%만 이제 세금을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3억을 빼주고 생활비 3억 빼주고 또 40% 또 생활비 빼주고 거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 1.8% 2020년도입니다. 그리고 임대 일수를 갖다가 이렇게 곱해주죠. 거기다가 보증금 운용 수익을 뺀다 그랬죠.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예금을 했다 그러면은 이자 소득이 발생하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낸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은 간주 임대료가 계산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자, 월세는 2주택자부터 이제 세금을 내야 되고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 집이 3채 이상인 사람이 세금을 낸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를 계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택수 판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공동명의일 때 주택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한번 보면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집 한 채에 대해서 6대4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자, 지분이 큰 자의 주택이다. 이 사람이 60% 지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 주택으로 보고 이 사람은 주택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분이 같은 경우 있겠죠. 5대5. 이럴 때는 각자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도 세금, 이 사람도 세금, 그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협의를 해가지고 너가 주택을 가져가라, 이렇게 특정인한테 몰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주택 소유가 되고요. 이 사람은 주택 소유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2020년도에 공동 소유일 때 법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자, 이 두 사람이 주택 한 채를 6대4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6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이 큰 자의 주택으로 보죠. 그래서 이 사람 주택으로 이제 카운팅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소수 지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2020년도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2020년도부터 이제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면요,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지분이 낮은 사람도 주택수에 넣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택이고 이 사람도 주택이고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는 임대 수익 금액이 이 주택에 대한 임대 수익 금액이 이 사람이 40% 지분을 가져왔을 때 600만 원 말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 1년에 600만 원 이상일 경우 다만 월세만 계산합니다. 간주 임대료는 해당하지 않고요. 월세만 계산했을 때 이 사람 지분대로 들고 왔을 때 1년에 600만 원 이상일 때는 이 사람도 지분이 낮더라도 주택수로 이제 넣어라 이렇게 되고요. 또는 자, 이 주택이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한다. 동시에 이 사람 지분이 30% 이상이다. 이 사람 지금이 현재 40% 지분이죠.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또 주택수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동시에 충족하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주택이 A, B, C, D 4개 주택이 있고요. 자, 지분자가 3명 있습니다. 홍길동, 김삿갓, 어우동 이렇게 3사람 있는데요. 자, A 주택을 보면요. 홍길동 20%, 김삿갓 80%.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죠. 지분이 크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면은 이 사람 주택입니다. 홍길동 주택 없습니다. B는 49, 51. 어우동 주택이네요. C는 49, 51. 이것도 김삿갓 주택. D는 40, 40. 지분이 동일한 사람이 2사람 있죠. 그러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 각각 주택수로 본다 그죠? 그래서 홍길동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분이 소수 지분자이기 때문에 주택수 제로. 김삿갓은 하나, 둘, 셋, 셋째. 어우동은 하나, 둘, 둘째.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계산이 되는데요. 자, 2020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홍길동이 A주택, 홍길동 20% 소수 지분자지만은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다. 20% 지분을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월세를 갖다가 들고 왔을 때 그게 600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홍길동도 주택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B의 경우, 자, 홍길동이 요 B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면서, 그죠? 30% 이상이죠, 지분이. 자, 이렇다면은 홍길동도 주택수로 카운팅 한다는 거. 요 두 가지 경우죠. 이 두 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이제 홍길동도 소수 지분자지만은 주택을 이제 카운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일 때를 한번 보면요. 부부는 조금 특이합니다. 자, 부부는 일심동체다. 즉, 주택수를 합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남편이 단독 명의로 2채를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부인과 공동으로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부부는 일심동체, 주택수를 합쳐라. 자, 1채, 2채, 3채입니다. 따라서 남편도 1채, 2채, 3채. 부인도 1채, 2채, 3채. 이렇게 되는 거죠. 부인 입장에서는 이건 내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집이 1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은 부부는 일심동체 합쳐라. 그래서 합치니까 3채다. 남편도 3채, 부인도 3채. 그렇기 때문에 월세하고 간주 임대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왜? 집이 3채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월세와 간주 임대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부는 일심동체라서 주택수는 합치는데 그러면 신고를 할 때도, 그렇죠? 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할 때도 두 사람이 일심동체니까 합쳐가지고 사이좋게 손잡고 합쳐가지고 한 장의 신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죠? 자, 세금 신고할 때는 따로 합니다. 따로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 따로, 이 사람 따로. 이렇게 이제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집이 3채 아닙니까? 1채, 2채, 3채. 이 사람도 집이 3채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월세를 계산해야 되죠. 왜? 집이 2채 이상이니까. 간주임대료도 한번 고민해야 되죠. 왜? 집이 3채니까. 그죠? 다만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3억 초과한다면은 간주임대료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말이죠. 여기 전부 다 자기 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3채에서 발생한 월세는 무조건 이 사람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간주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이 3개에서 발생한 간주임대료 다 계산해야 되고요. 다만 부인은요.
이 두 채는 자기 명의가 하나도 지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동에서 발생한 월세를 갖다가 자기 지분대로 안분해서 들고 오면 되고요. 간주임대료도 여기서 계산해 가지고 자기 지분대로 들고 오면 됩니다. 그렇죠. 신고는 따로따로 하지만은 각자의 자기 지분이 들어있는 주택에 대해서 월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 된다. 이런 이게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죠. 자, 단독 명의 두 채, 공동 명의 한 채 있을 때 집이 세 채니까 월세 수입 고민해야 되죠. 간주임대료도 고민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걸 일단은 공동 명의를 하기 전에 말이죠. 단독 명의일 때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것 갖다가 먼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은 단독 명의로 A, B, C 세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C는 자기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러면 요 두 주택에서 이제 월세 또는 간주임대료가 발생했으면 세금을 내야겠죠. 자, A, B를 보겠습니다. 자, A는 보증금 2억이고 B는 5억이네요. 두 개 합쳐 보십시오. 7억이죠. 그러면은 집이 세 채인데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잖아요. 따라서 간주임대료 내야겠죠. 자, 임대일수. 그러니까 연중에 중간에 이제 임차인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곱하면은 이제 적수가 나옵니다. 적수는 계속해서 누적한 그런 숫자 이 말입니다. 640, 500억이 나오죠. 그러면은 3억을 빼주는 거는요. 적수가 큰 쪽에서 먼저 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적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A에서 3억을 먼저 빼는데 보증금이 2억이니까 2억밖에 뺄 게 없죠. 그러면은 제로. B를 계산해 보면 이제 여기서 2억을 썼으니까 1억이 남았죠. 그럼 1억을 뺍니다. 그럼 4억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118만 원 정도 나오죠. 이게 간주임대료입니다. 따라서 A에서는 간주임대료가 하나도 없고 B에서 간주임대료가 이렇게 100만 원 정도 발생했죠. 자, 보증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7억이라고 하는 보증금을 받고 있는데 간주임대료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죠. 월 10만 원 월세 받는 것보다 더 적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한번 제가 그냥 알기 쉽게 그냥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예, 이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조금만 하나 설명을 해 볼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알고 있으면요, 조금 이 간주임대료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일단 월세를 받는 사람이 있고 보증금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월세 받는 사람은 10만 원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이 두 채 이상이라면은. 그런데 보증금을 받는 사람은, 그죠? 이게 나중에 돌려줘야 될,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 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런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막 다른 데 땅을 사고 아파트 사고 또는 이자놀이 해서 돈을 벌고 이런 쪽으로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월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불공평하다. 그래서 보증금 받는 사람도 세금을 내도록 좀 어떻게 만들어 다오. 이렇게 국가한테 청원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국가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좋다. 법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데 너무 심하게 법을 만들지는 말고 약간 약하게 법을 한번 만들어 봐. 왜냐면은 이 보증금에 대한 이 세금은요, 실제로 발생한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은 10억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 10억을 갖다가 생활비로 다 쓰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빚도 갚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도 이런 여론의 등을 떠밀려 가지고 법을 만들긴 만들되 아주 조금 약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간주임대료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 법을 만들고 나서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 가지고 야, 기자들아, 자, 지금부터 내가 이 방망이를 들었다. 지금부터 내려칠 거야. 자, 사진 찍어. 싹 찍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도해. 자, 국가가 드디어 보증금 받는 사람한테도 세금을 때린다. 공평과세가 드디어 실현이 되었다. 이렇게 막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려칩니다. 그런데 보증금 받는 사람들한테는요, 야, 조금 참아. 요거 내가 지금 때리지만은 이거 그렇게 힘든 거, 그렇게 아픈 거 아니니까. 그죠? 별로 안 아프지? 자, 친다. 이렇게 쳤습니다. 그죠? 방금 사례 보시다시피 7억의 보증금을 받았는데 한 110만 원밖에, 그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려치기는 내려치는데
약간 약한 솜방망이 비슷한 걸 들어가지고 내리치는 겁니다. 그죠? 보증금 7억 받은 사람이 월세 10만 원 받는 것보다 더 적게 지금 계산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때리긴 때리되 국가 입장에서도 때리긴 때리지만은 참 그죠? 애매하다 이겁니다. 그죠?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보증금을 얼마를 운용을 해가지고 수입이 얼마를 발생했는지 국가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도요,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식을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때리긴 때리되 조금 약하게 그렇게 간주임대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요 간주임대료 제도를 이해하는데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거 100%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 가시죠. 예, 그럼 이제 공동명의일 때 한번 월세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지금 두 사람이 부부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자, 남편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두 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요,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자, 남편의 단독 명의 A주택은요, 보증금 5억에 월세 100만 원 받고 있고요. 임대일수는 1년치, 전부 다 366일, 2020년도는 366일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자, B주택은 이제 지분이 5대5입니다. 5대5. 지분이 6대4입니다. 이거는 보증금 6억, 보증금 4억, 월세 200만 원 받고 있고요. 임대일수 1년치 전부 다. 자, 이때일 때, 이렇게 될 때 주택수를 제일 먼저 보자는 겁니다. 부부는 일심 동체, 주택수를 합산하라. 그러면은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집이 4채가 있습니다. 남편이 4채, 부인이 4채. 따라서 집이 4채이기 때문에 2채 이상이기 때문에 월세, 그렇죠. 자기 지분이 녹아 들어있는 주택에 대한 월세는 무조건 다 합쳐서 신고하고, 간주임대료는 33클럽을 생각하라 그랬죠. 자, 보증금 5억, 보증금 6억, 보증금 4억. 그죠? 15억이죠. 그렇죠. 3억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주임대료도 이 사람도 내야 되고 이 사람도 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월세를 보겠습니다. 월세는요, 이건 단독 명의 아닙니까? 남편.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12달 1200만 원. 이거는 갑의 100% 갑의 월세 수입으로 잡으면 되죠. 자, C는 공동 명의입니다. C는. 그렇기 때문에 자, 200만 원 아닙니까? 2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2400. 2400만 원을 이제 지분 6대4로 나눕니다. 60%, 40%. 그럼 이 금액이 나오죠. 요 금액은 갑의 소득으로 들고 가고요. 이 금액은 을의 소득으로 들고 가면 됩니다. 월세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월세는, 그죠? 자기의 지분이 들어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를 가져오면 되고요. 공동일 때는 자기 지분만큼 들고 오면 된다. 그죠? 자, 간주임대료. 문제는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33클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4채, 이 사람도 4채이기 때문에 33클럽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주택하고 이 주택은 성격이 다르다. 그죠? 이거는요, 갑의 단독 명의입니다. 이거는 공동 명의입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단독 명의인 이 주택들에 대해서는 갑이 독자적으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이 3억 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3억을 독자적으로 자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주택은요, 자, 병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격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지금부터 안드로이드라고 제가 부를게요. 새로운 안드로이드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공지능 안드로이드는 요 주택을 같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구성원이 똑같잖아요. 남편, 부인 똑같은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안드로이드도, 그죠? 똑같은 안드로이드다. 그러면은 요 두 채를 모두 이 안드로이드 병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얘도 3억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분배를 하면 되겠죠. B에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5대5로 나누면 되고요. C에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6대4로 또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독 명의는 별도의 인격체니까 3억을 쓸 수 있고요. 공동 명의도 새로운 인격체로서 독자적으로 3억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계산을 해볼까요? 자, 단독 명의 요 주택부터 보겠습니다. 자, 5억이죠. 5억에서
3억을 독자적으로 쓴다 그랬죠.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216만 원. 이건 갑의 100% 소득입니다. 을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공동명의 이 안드로이드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B, C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죠? 한 명의 안드로이드가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구성원이 똑같으니까. 자, 그럼 B 보증금 6억 아닙니까? 보증금 4억이죠. 366을 곱하면 어느 게 적수가 더 큽니까? 이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B부터 먼저 3억을 뺍니다. 그럼 이렇게 3억을 뺐죠? 320만 원 나왔죠? 자, 이걸 5대 5로 나누면 되는 거죠. 5대 5니까. 그럼 C는 여기서 3억을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뺄 게 없죠? 430만 원. 이거는 6대 4. 6대 4. 이렇게 나눕니다. 따라서 갑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들고 가면 되고요. 을은 요거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간주임대료 각각의 걸 다 합쳐가지고 따로따로 신고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간주임대료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요거 특히 조심하실 거. 그렇죠. 공동명의는 법에서는요 조금 어려운 말을 씁니다. 뭐 한 개의 사업장으로 봐가지고 그렇죠. 독자적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쓰는데요. 그냥 새로운 안드로이드다. 얘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부, 남편, 부인, 남편 단독명의 두 채가 있습니다. 부인 단독명의 두 채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한 채, 두 채가 있습니다. 자, 주택이 몇 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채. 남편 여섯 채, 부인 여섯 채. 왜? 부부는 일심동체, 주택수를 합산하니까. 자, 그러면은 여섯 채가 됐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 거, 두 채 이상이냐? 왜? 월세를 잡아야 되니까. 두 채 이상이죠? 월세 잡아야 됩니다. 자기의 지분이 녹아 들어가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거는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100% 자기 들고 오면 되고요. 갑, 요거는 을, 요거는 이제 안분, 그렇죠. 5대 5로 나누면 되죠. 3대 7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요 나눈 금액을 얘가 들고 오고 또 얘가 들고 오고 이렇게 월세를 하면 되고요. 간주임대료는 또 33클럽 충족하는지 봐야 되죠. 일단 6채니까 이미 충족을 했죠. 그런데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지를 계산해 가지고 만약 충족한다면은 이제 간주임대료도 계산한다 그죠. 그런데 간주임대료는 얘가 독립된 인격체니까 얘 3억 하나 쓰고 얘가 독립된 인격체니까 3억 쓰고 얘도 독립된 인격체 안드로이드 그렇기 때문에 얘도 3억을 쓰고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 그죠? 그럼 요 두 주택에서 간주임대료 계산한 거는 100% 갑이 들고 오고 이 두 주택에서 발생한 간주임대료는 100% 을이 들고 오고 안드로이드 얘에서 발생한 거는 또 그죠? 3억 여기서 뺄지 3억을 여기서 먼저 뺄지는 보증금 적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여기서 뺀다면은 자 여기서 계산해 가지고 간주임대료 나왔죠? 3억 빼서 나왔죠? 그럼 이 금액을 5대 5로 나누면 되고요. 여기서 발생한 간주임대료는 또 3대 7로 나누어 가지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 주택수를 다 합친다. 합쳤으면 남편도 6채, 부인도 6채다. 그러면 월세 수입이 이제 해당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도 해당되는지를 보고 간주임대료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안드로이드 얘가 새로운 인격체다. 그래서 3억 이렇게 독자적으로 3억을 다 쓸 수가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자, 주택임대소득을 이제 공동사업자일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걸 한번 쭉 봤는데요. 자, 이게 하도 복잡해가지고 여러 가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드로이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다. 주택수를 합산한다. 이 원리만 알고 계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택임대소득 이제 다른 남은 게 또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